안녕하세요. 사연으로 알아보는 통상 트렌드, 통상담소의 MC 신사임당입니다. 먼저 오늘의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통상초등학교 A반 반장입니다. 저에겐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한 친구와 친해지고 싶단 거였는데요. 그 친구는 저보다 친한 다른 친구들이 많아서 친해지기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전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부쩍 친해졌어요. 밥도 함께, 공부도 함께, 그리고 화장실도 함께, 서로의 물건까지 서슴없이 나눌 정도로요. 이반 반장은 아끼던 옷을, 저는 아끼던 자동차 장난감을 서로 바꿨는데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친구가 다른 물건을 또 바꾸자고 하는데 어떤 물건을 고르는 게 좋을까요? 저는 바꾸고 싶은 물건이 참 많거든요. 방금 본 사연의 정체 다들 궁금하시죠? 바로 한국 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줄여서 세파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회인 만큼 실무자들에게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통상 핫 이슈로 사연을 준비해봤는데, 세파는 지난해 12월 18일 정식 서명된 따끈따끈한 신상 무역 협정입니다. 세계 4위의 인구대국, GDP 1.1조 달러, 평균 연령 29세, 연 5%의 경제 성장률을 자랑하는 무한한 가능성의 나라 인도네시아. 그들과의 극적인 세파 타결, 세파로 우리 무역 통상 환경은 어떻게 바뀔까요? 앞으로 주목해야 할 제품군은 뭘까요? 실무자들이 세파에 대해 대처해야 할 자세는 어떨까요? 이 모든 것이 궁금하다면 지금 주목하세요. 세파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알기 위해선 일단 세파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세파는 경제 동반자 협정의 약자인데요. 사실 2007년 인도네시아와 우린 이미 한 아세안 FTA란 무역 협정을 맺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말고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등등 무려 10개 나라가 함께한 다자간 무역협정이라 1대1 무역협정인 세파보다 자유 수준이 높지는 않았죠. 그래서 신흥 경제대국 인도네시아와 더 긴밀한 교류를 위해 경제적 협력을 넘어 문화적, 인적 교류까지 가능한 세파를 진행하게 된 거죠. 세파 내용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유독 단어 하나가 눈에 띄는데요. 바로 즉시 혹은 단계적 관세 철폐.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요, 한인미 세파 체결 전 인도네시아의 시장 개방 수준은 80.2%였지만 대인리 수출 품목 중에 11.9%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아예 없애거나 인하하겠다는 건데요. 그게 뭐가 대단해? 의문을 가지는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철강 제품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원래 인도네시아에서는 일부 철강 수입품에 대해 기본 관세를 무려 15%나 부과하고 있었어요. 철강은 생산, 건설, 조선 등등 여러 분야에 쓰이는 제품이라 엄청나게 민감한 품목이거든요. 그래서 한창 개발 중인 나라에선 특히 개방을 꺼려하게 되는 제품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리로 수출하는 철강 제품도 관세를 최대 15%까지 내고 있었단 말이죠. 자동차에 들어갈 스프링 하나 파는데 15% 넘는 세금을 문다고 해볼게요. 큰 이득을 볼 수는 없겠죠. 게다가 이미 FTA로 면세 혜택을 받고 있었던 일본이나 철강 종류에 따라서 무관세나 5%의 관세 특혜를 받고 있었던 중국에 비하면 비싼 가격으로 수출할 수밖에 없었으니 가격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세파로 철강 제품의 단계적 관세 인하가 결정됐죠. 한중일 중에 점유율 꼴찌였던 우리에게 역전의 기회가 생긴 겁니다. 플라스틱류 같은 일부 품목들은 발효 즉시 기본 관세가 완전히 철폐돼 버린다고 하니까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할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제품이 세파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볼 것인가? 탑3 3개만 엄선해서 지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자동차 부품류입니다. 처음 사연에서는 장난감 자동차로 표현됐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기어박스랑 여기 엔진에 연결된 클러치, 이게 바로 관세 즉시 철폐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제품군이죠. 그렇다면 또 의문이 생기는데 수많은 제품들 중에 왜 자동차 부품류를 주목해야 하느냐? 인도네시아가 세계 4위의 인구대국의 평균 연령 29세의 젊은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직접적으로 경제 활동을 주로 하는
20대부터 49세 2049 인구가 많다는 거죠. 출퇴근하거나 사업 등의 경제활동을 위해선 차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2019년 인도네시아에서는요, 약 103만 대의 차가 팔렸고 146만 대까지 판매량이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자동차 보급률이 세계 82위 수준으로 현저히 낮은 편이니까요. 자동차 부품의 수요는 앞으로 더더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포장재로 대표되는 플라스틱류. 이것도 아까 설명한 경제 성장과 관련이 있는 건데요. 갑자기 경제 성장하면서 일거리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요리하는 시간보다 배달 음식이나 음식을 포장하는 일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코트라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리 최대 배달 앱인 고푸드의 매출액이 4년 만에 무려 20배나 증가할 정도라니까 알만하죠. 그러면서 배달이나 포장할 때 쓰는 플라스틱 포장기나 밀봉할 때 쓰는 비닐 포장재 등의 수요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플라스틱류의 관세를 발효 즉시 철폐하자는 내용이 세파에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이쪽 산업에 일하는 사람들에겐 희소식이겠죠. 마지막으로 주목할 제품군은 철강류입니다. 이것도 사실 연 5%의 고속 성장과 관련이 있는 건데요. 건설, 생산, 전선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건 바로 공장이나 발전소 등 경제 기반을 닦기 위해 꼭 필요한 산업이고요. 철강류의 제품군이 필요한 산업이란 겁니다. 건설할 땐 볼트나 너트가 필요할 때고 생산할 땐 파이프나 강판이 필요하겠죠. 전선에서는 연선이나 케이블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제품들이 바로 한인리 세파 추가 양어 내용에 들어간 제품들이라고 하니까 실무자 여러분, 철강류도 주목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제품들의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됐어요. 인도네시아 시장 개척을 노리는 기업들이라면 희소식이겠죠. 하지만 2021년 6월 현재 세파는 아직 비준되지는 않았습니다. 즉 무역 협정은 맺었지만 국회의 동의를 아직 얻지 못해서 발효가 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세파가 언제 발효될지 그 후에 미칠 경제적 파장은 얼마가 될지 기대가 큰데 세파로 어떤 것들이 바뀔지 뭐가 기대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보기란에 링크를 통해 통상 리포트를 검색하시고 참고하시면요 더 자세하고 빠른 통상 소식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상담소의 MC 신사임당이었습니다.